이거 한번 봐봐. 이게 뭐예요? 이거 소방간부고생 홍보단님한테 펌프라는 잡지인데 네. 꽤 잘 만들었어. 그러네요. 되게 디자인도 예쁘고 또 내용도 되게 풍부한 것 같은데요? 그럼 한번 만나러 가볼까? 이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네, 좋아요. 소다톡. 펌프를 만드신 주인공들을 모셨습니다. 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29기 소방관부고생에서 홍보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지수이고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29기 소방관보고생 들어온 홍보단에서 에디터 맡고 있는 이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보단에서 디자이너를 맡고 있는 김강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새벽부터 이 먼 길을 달려서 여기 공주까지 온 이유가 바로 이 펌프 때문인데요. 이 펌프는 어떤 뜻이고 왜 만들기 시작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방에서는 이 펌프차가 약간 주력 어떤 장비나 설비인데 거기에서 이제 착안을 했고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그 상징이 어떤 펌프차와 좀 닮아있다. 그 역동성과 MZ세대의 힙함과 키치함과 자유로움과 젊음을 이제 좀 함축할 수 있는 느낌, 이미지를 했을 때 PUMP 영어로 적고 마지막에 느낌표까지 딱 찍으면 괜찮겠다 얘기를 했는데 팀원들이 다들 동의를 해줘서 이렇게 펌프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펌프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정말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수험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게 소방관부고생에 대해서 정보가 정말 없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게 되면 소방관부고생을 몰랐던 사람들도 이거를 알게 돼서 이 소방관부고생에 지원을 하고 또 기존에 수험 공부를 하시던 분들은 확실한 이제 좋은 정보들이 오니까 또 공부하시길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밟아온 이런 가시밭길 같은 안 좋은 과정들을 이제 후배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게 됐어요. 잡지는 지금 8분이에요. 그쵸? 8분이 같이 만드시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매 분기마다 잡지를 내는데 잡지를 내기 전에 항상 한 2주 정도는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아이디어도 좀 떠올리고 다른 생각들도 많이 하다가 첫 회의 때 그러면 이번 호는 어떤 콘텐츠를 가져갈 거냐를 먼저 정합니다. 콘텐츠가 정해지면 그 다음 회의에서는 어떤 콘텐츠는 누가 맡는다 해서 그렇게 해서 팀원들을 이제 분배를 하고 팀원들마다 각자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인터뷰 대상과 이제 계속 컨택을 하고 연락을 하고 사진도 받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칼럼을 쓰는 사람들은 또 개인적으로 여러 책도 읽어보면서 칼럼을 쓰고 또 합격 수기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보도 취합하고 점수도 통계를 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작업을 한 다음에 또 다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거는 더 넣자, 이거는 빼자. 그래서 이제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추려내는 작업을 한 다음에 20번 이상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잡지를 만들게 됩니다. 잡지 만들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처음 유어로 창간호를 만들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디자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뭐 데려왔다고 하는데 사실 저 이런 거 할 줄 모르거든요. 살면서 처음으로 인디자인을 켜봐가지고 막막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파워포인트로 디자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걸 나중에 옮겨야지 하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취업 사기 당한 느낌도 좀 들었고. 저는 매번 잡지를 낼 때마다 그 마지막 회의가 기억에 남아요. 잡지를 만들기 시작할 때는 애들이 굉장히 표정도 밝고 아이디어도 생쏟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말이 없어지고 표정이 안 좋아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기색들이 되게 저는 많이 보여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딱 최종 점검을 할 때는 지쳐있고 힘든데 그래도 뭔가 표정에는 그런 해냈다라는 성취감에 딱 가득 찬 표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는 게 진짜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있는 것 같아서 되게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소방 간부 후보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제도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알게 되셨고 왜 응시를 하게 되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소방간부생을 지원하게 된 거는 진짜 우연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까지만 해서 이 소방에 대해서는 진짜 전혀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쩌다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의무소방을 또 알게 돼서 군 생활을 또 의무소방으로 하게 됐습니다. 119 구조대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소방 활동이 갖는 매력과 이 조직 안에서의 그런 에너지가 정말 내가 내 꿈을 여기서 펼쳐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졸업 후에는 당연히 다른 길도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소방관부 후보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때부터 이제 봉사 활동에 좀 여러 활동도 하고 좀 계속 봉사하면서 살고 싶고 또 그걸 직업으로 찾는다면 뭐 사회공헌 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친오빠가 이제 소방관 지금 5년 차 정도 되는데 그 영향을 받았죠. 모든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지만 특히 제복 공무원 중에서 소방 공무원들이 가장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었나. 그러면 이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셨고 합격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됐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1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서 학교를 일단 다녀야 되는 상황이어서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9학기 정도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전업수험 생활을 1년 해서 합격했고 학교 도서관 연회비 내면서 졸업생이어가지고 못 쓴다고 돈 내라고 해가지고 1년 연회비 내고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재학 중에 4학년 때 1년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1년 총 2년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또 이 운이 좋다면 좋은 건데 저는 공부할 때 코로나 기간이었어 가지고 4학년 학교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본가로 내려와서 이렇게 사이버 강의를 들으면서 또 좋은 여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금방 합격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입교하시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훈련 중에 뭔가 제일 기억에 남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힘들었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환구조 훈련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아마 여기 지원하시게 되는 분들도 그거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저한테도 문의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상 순환구조 수업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수영을 9시간을 하면은 결국엔 되더라고요. 결국엔 뜨게 돼 있다. 네. 그리고 그때 지도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가 여기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 그냥 막 5m, 10m 그냥 막 들어가고 나니까 그 이후로 좀 자신감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수영에 대해서 조금 실력이 많이 늘고 지금은 평영 정도는 좀 하는. 저는 입교 거의 직후에 이제 받았던 화재 훈련, 화재 대응 훈련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화재 훈련을 하니까 이제 드디어 좀 소방 비슷한 거 하는구나. 진짜 소방관이 된 것 같다. 네, 그 소방관이 1인이 활동하는 경우는 없어서 이제 화재 대응 능력 관련 교육에서도 항상 이렇게 뭐 4인조법이나 2인조 이렇게 팀을 이뤄서 훈련을 하는데 어떤 그런 소속감이나 스포츠 좋아하면서 팀워크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여기서도 강렬하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사실 엄청 심해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로프를 탄다든지 높은 곳에서 뭔가 훈련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처음에는 밑에서 보면은 저걸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 소방관이니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마음이 딱 들고 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려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고 또 새로운 저를 만나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소방 조직에서 간부 후보생에 대한 여론이 막 되게 따뜻하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들 20대시잖아요.
네. 그렇죠. 훨씬 이제 연배하고 경력이 많은 선배 소방관들보다 계급이 높은 상태로 임용이 되실 텐데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장에 나가실 예정이신지. 저는 이제 소방관보고생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여론들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방관보고생으로서 특혜를 받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 세상이 계속 발전하고 재난이 다양화됨에 따라 저의 생각에는 확실하게 다양한 인재들이 이 소방 조직 안에서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 이 소방관보고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현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능력과 이 특별한 능력을 이 조직 안에서 잘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방관보호생으로서 필요한 현장에 나갔을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좀 굉장히 못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의식적으로라도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겸손하게 이제 한다면 같이 이제 함께 해주시는 이제 팀원분들이나 이제 현직의 이제 선배들이 제 모습을 그래도 이제 귀엽게 또는 이제 좋게 봐주실 것 같고, 또 겸손해야만 더 많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겸손을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가 간부보생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젊은 나이에 조금 다른 분들보다 더 어떤 소방의 정책을 다루는 자리에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점이 간부보생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계급을 올라가더라도 소방사로 만약에 들어왔으면 조금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나이를 많이 먹은 상태에서 경험도 많은 겪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가게 된다면 저희는 조금 더 일찍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어떤 차이가 있냐 생각해 보면 누구나 처음 소방에 들어와서 겪다 보면 나 소방에 꼭 이런 걸 한번 바꿔보고 싶어 이런 열정이 젊을 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이가 많이 들다 보면 물론 경험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하도 현실이나 어떤 조직 문화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해도 뭐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이게 뭐 해봤자 안 될 거야 그런 생각들이 나를 먼저 필터링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그런 열정 같은 것을 이 조직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일선이나 또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이 불타는 마음을 조금 더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대고 지금 산 인생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이제 소방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실 텐데 앞으로 좀 어떤 소방관이 되고 싶으신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소방관이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소방관은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없어 보이는 소방관은 정말 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없어 보인다는 건 되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때 그걸 안 한다거나 책임을 져야 될 때 책임을 안 진다거나 혹은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때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없어 보이지 않게 남은 소방 인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떤 소방관이 되냐를 이 후보생 기간 동안에 그 정립하는 게 저는 이 후보생 생활 1년의 어떤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립 중이신 거예요? 네, 후보생 생활 중에 임용 받을 때쯤에 다시 한번 문자로 드릴게요. 네. 어떤 소방관이 되고 싶은지 문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홍보지 작업하면서 한 번씩 상상을 하거든요. 후배들이 저를 미래에 인터뷰를 하러 찾아오는 상상을 한 번씩 해요. 그렇게 이 펌프에 네. 펌프에 누군가가 네. 펌프에 대를 이어줄 누군가. 누군가가 김강민 선배. 그렇게 딱 찾아왔을 때 왜 나를 인터뷰하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후배들한테 내가 뭔가 해줄 말이 있는 선배? 네, 그런 선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후배들이 봤을 때 멋있는 선배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곧 마칠 건데, 마치기 전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마무리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나에게 펌프란? 저에게 펌프는 괴로움이자 행복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12월호 발간사를 쓰면서 적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가만히 있었다면 여기 있는 단원들이 전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이렇게 좋은 추억도 만들고 이렇게 서로 이제 능력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6월호, 9월호, 12월호 오면서. 그러면서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저에게 펌프는 저의 죄책감이자 행복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라영 교육생님 지금 머릿속으로 한창 이제 답변을 준비하고 계셨을 테니까 설마 다른 질문 하시는 거 아니죠? 나에게 나재윤이란? 안 계시죠? 이거 진짜 질문이에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네. 생각해본 적 없는데. 우리 29기 학생들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교육생들이 특별히 인간적이고 순수하고 아주 밝고 뭐 더 바랄 것은 없고 그냥 이렇게 쭉 생활하고 무사히 1년 동안 교육 끝마치고 현장에 나가서 소방 위를 달고 역할 다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혹시 삼행시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재미있고 윤기 나는 중앙소방학교 화이팅! 잘한다. 자, 그럼 김강민 교육생님. 무서운데요? 나에게 29기란? 강연 욕하면 안 돼? 그거 안 돼. 나에게 29기란 애증이다. 아까 이라영 후보생이 아까 답변하면서 한번 살짝 언급했던 것 같은데 가장 공적이면서도 가장 사적인 관계가 저희 후보생 동기 간의 관계거든요. 사실 저희 직장이잖아요. 저희한테는 직장 생활인데 집에 가도 있고 직장에 와도 있고 또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또 사람한테 또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도 크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어떤 사람들보다도 또 특별한 사람들이지 않나, 동기들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9기 소방간부보생의 홍보단 이지숙, 또 이라영, 김강민 교육생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훈련이 한 3개월 정도, 다음 주면 이제 딱 100일이 남았다고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몸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수료하시고 일선에 또 배치되면 또 국민 안전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주시는 멋진 소방관이 되기를 저희 119 플러스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9기 소방간부보생 파이팅! 소다톡. 체력 시험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리 멀리뛰기가 가장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주어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잘 하시나요? 저는 만점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가능합니까?